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스페이스X와 xAI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야,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뭐 예상은 어느 정도 다들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야기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 시장에서 여러 추측이 난무했었는데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할 것이다. 아니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한다. 아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xAI 세 개 기업이 합병한다. 이런 썰까지 해가지고 여러 루머가 돌아다녔는데요. 예.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올린 그 일론 머스크의 글을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xAI가 인류의 미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와 협력한다라는 제목이에요. 두 기업의 합병이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는 좀 다소 거창한 배경을 밝히긴 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에서는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출 수가 없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우리가 AI를 장기적으로 쓰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우주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주 데이터 센터가 답이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그 로켓, 위성 인터넷 그리고 실시간 정보 플랫폼을 아우르는 야심찬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합병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네. 먼저 합쳐지는 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어보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스페이스X하고 xAI의 두 기업의 공통점은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창업자이자 CEO이자 이제 최대 주주라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는 2002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24년 된 세계 1위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로켓을 재사용해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요.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 발사, 위성, 통신을 수직 계열화한 우주 인프라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는 실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작년에 20조 원 넘게 매출을 올렸고 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업 부분은 스타링크라고 하는 그 위성 인터넷 부분입니다. 네. 지상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이제 위성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는데 가입자가 1년 만에 2배 늘어서 야. 900만 명이 됐습니다. 1년 만에 2배요. 네, 와. 스페이스X를 떠받치는 캐시카우인 거예요. 예. 그리고 xAI는요, 이제 오픈 AI나 이제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23년 설립한 AI 기업인데요. 서비스 이름은 그록이라는 겁니다. 이 그록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좀 써봤는데 나름 논리 정연하게 답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이제 머스크가 소유한 SNS인 X, 그러니까 과거 트위터, 그거에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그 데이터 센터하고 칩을 확보하는데 이제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연간 1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은 xAI의 지능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탑재되는 건데 그게 실현될 때까지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은 참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하필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한 걸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 이른바 일론 머스크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 끝부터 보면 이제 예. 더 보링 컴퍼니라고 해서 도시의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지하 터널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 라스베이거스에 지금 실제 터널을 만들었고요. 이 터널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럴링크라고 해서 이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이 있는데 사실 이 뉴럴링크가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궁극의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예. 이제 완전히 이제 시각을 잃은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최근 화제가 많이 됐던 기업입니다. 더 보링 컴퍼니나 뉴럴링크 이 두 기업 모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험 단계에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돈을 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저 기업들 중에서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비상장사인 다른 기업들하고 합병할 경우에는 규제 당국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다른 주주들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로 보면 테슬라보다 지금 스페이스X가 더 크거든요. 네. 그럼 둘이 합쳤을 때 테슬라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xAI의 인공지능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비상장사이면서 당장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스페이스X가 xAI와의 합병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 기업들의 개편이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테슬라까지도 스페이스X 그리고 xAI와 통합해서 이제 거대한 그 머스크 제국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도 하고 또 결국 지주회사 X홀딩스라는 걸 세워서 흩어진 일론 머스크의 꿈들을 수직 계열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xAI 이 합병한 이유가 우주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것이다 발표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이유 하나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이제 물론 뭐 스페이스X하고 xAI 그 양사 간의 사업 연관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사업 시너지도 노릴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합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합병을 하지 않아도 이제 사업적으로 충분히 협력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지금 해외 언론은 이번 합병 가지고 사실 뭐 시끌시끌합니다. 이제 블룸버그가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X하고 xAI 합병 관련해 가지고 좀 앞선 보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뭐 CNBC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매체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이번 딜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xAI를 구제하기 위한 결정이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xAI가 뭐 구글이라든지 오픈 AI 이런 이제 앞서 있는 그 AI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지금 혼자 버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됐다는 거죠. 네. 지금 긴급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AI 산업은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해도 아직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나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예. 데이터 센터하고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이제 GPU에 돈을 퍼부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xAI가 여기에 쏟아붓는 돈이요. 이제 매달 10억 달러. 1조 5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연간으로 보면 뭐 20조 원 가까이 돈이 이제 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 INC라는 그 미국 경제 전문지가 있거든요. 꽤 역사가 깊은 전문지입니다. 거기서는 이번 합병은 xAI의 막대한 손실을 덮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도박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좀 과격하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합병은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 구상 이전에 그러니까 AI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금 조달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선택이라는 해석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듯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한 그 법인이 이제 남은 길은 IPO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1971년 6월 28일 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6월 28일 날 55세의 생일에 맞춰서 스페이스X를 상장한다. 이런 썰이 나돌고 있어요. 예. 이제 게다가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목성하고 금성이 3년 만에 가장 가깝게 만나는 그런 희귀한 그런 행성 그 정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의 상장 시점으로 이보다 더 뭐 드라마틱하고 천문학적인 타이밍은 없다라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회사 입장이 확인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상장 방침 자체는 일론 머스크가 확인을 했고요. 예. 그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아닌데 6월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우세하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좀 6월에 상장하려면 일정이 좀 빠듯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보고도 해야 되고 이제 로드쇼도 열어야 해서 지금 뭐 넉 달밖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제 스페이스X하고 xAI의 그 합병 법인이 상장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점에서 요즘 투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건 이 네. 합병 법인의 기업 가치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 합병 전에 이제 최근 평가받은 기업 가치를 좀 살펴보면 스페이스X가 8천억 달러 그리고 xAI가 2,30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두 회사가 합치면서 기업 예. 가치가 더 커졌어요. 1조 2,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아니, 뭐 우리 돈으로는 1,800조 원이 넘는 거죠. 우와. 네, IPO 할 때 다시 기업 가치를 평가받게 될 텐데요. 예. 이제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의 몸값이 1조 5천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2천조 원을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이제 TSMC나 테슬라 시가총액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시가총액 4조 달러가 넘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알파벳, 애플하고 비교하기에는 이제 격차가 크지만 비상장사였던 기업이 상장하자마자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자본시장 역사상 기록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런 거는 분명합니다. 네. IPO에서 이제 스페이스X 합병 기업이 조달할 공모 금액도 지금 뭐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7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최대 이제 IPO가 2019년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세운 기록이었습니다. 공모액이 뭐 40조 원 수준이었어요. 스페이스X는 그걸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IPO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의 IPO가 성공할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는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넘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만장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조 달러 이상 자산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부럽습니다. 네,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 스페이스X 미국 증시에는 좋은 호재이지만 혹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맞아요. 그 어제 스페이스X하고 이제 xAI가 합병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미래에셋 그룹주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왜요?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미래에셋 우선주, 미래에셋 벤처투자 뭐 상한가나 상한가 근처까지 불기둥을 막 보였는데요. 미래에셋 그룹이 스페이스X에 4천억 원 규모로 투자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게 이제 시기가 2022년, 2023년 사이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1,5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 몸값을 감안을 하면 평가 차익이 뭐 8배에서 10배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미래에셋의 평가 차익이 수조 원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xAI가 자금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스페이스X도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xAI의 그 인공지능 그 사업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역시도 투자 자금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주하고 AI 같은 이제 미래의 산업은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 그 싸움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는 그 우주 데이터 센터만 해도 이제 단순한 공상이 아니고 철저한 자본 논리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큰 비용이 들겠지만 결국은 이게 제일 싼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 판단입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매년 이제 수천억 원의 전기료를 내는데 우주는 이제 태양광을 거의 뭐 무한 전력처럼 공짜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우주에서는 뭐 구름이나 대기 방해가 없기 때문에 지상보다 훨씬 뭐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냉각 비용 감소 그게 핵심인데요. 지상 데이터 센터의 그 전체 전력 비용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열을 식히는 냉각에 들어가는데 우주는 열을 붙잡아둘 공기가 없는 그런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처럼 대형 냉각기나 에어컨을 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2년 또는 3년 안에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그 지상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페이스X의
초대형 발사체인 스타쉽이 상용화되면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스타쉽이 아마 초대형 로켓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바로 스타쉽이에요. 예.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센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우주 발사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에 가겠다는 꿈, 그리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꿈, 그리고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이제 트럼프의 꿈까지 모두 스타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스페이스X의 주력 발사체인 팰컨 9하고 스타쉽을 좀 비교해 보려고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와, 근데 사이즈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그쵸. 크네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게 이제 팰컨 9 지금 주력 이제 로켓인데 높이 70m에다가 수송 능력이 22톤입니다. 예. 스타쉽은 이제 그 세 번째 개량형 버전 3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사진에서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거예요. 예. 높이는 150m, 그리고 수송 능력이 최대 250톤입니다. 어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네. 팰컨 9은 이제 높이로 치면 20층 건물, 그리고 스타쉽 V3, 그러니까 버전 3는 40층 건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수송 능력을 쉽게 이제 비유로 나타내자면 팰컨 9은 트럭이고 스타쉽은 대형 컨테이너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확 이해가 되네요. 네, 스타쉽은 그리고 이제 일단 로켓뿐 아니라 전체를 다 재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팰컨 9으로 쏠 때보다 무게당 이제 발사 비용이 7분의 1,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타쉽 V3가 다음 달에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네. 이제 그동안 스타쉽이 몇 차례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딛고 이제 다음 달에 스타쉽 V3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하면 그 미국 정부의 달 착륙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 일론 머스크의 우주 야망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스페이스X의 IPO도 흥행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그 스타쉽 V3를 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네요. 이 스타쉽 V3가 단순히 IPO 흥행뿐만 아니라 우주 데이터 센터의 실현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지 그 관건이 된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스페이스X가 며칠 전에 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다가 이제 최대 100만 기의 위성을 띄우는 거를 허가해달라라는 신청서를 냈어요. 예. 지구 궤도 위에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그런 위성을 이렇게 100만 기나 발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위성들은 스타쉽을 통해서 발사가 되고요. 고도 500에서 2000km 지점, 그러니까 지상과 가까운 저궤도에 포진을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레이저 링크로 서로 통신하겠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력을 이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가 신청한 100만 기라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잖아요.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그 스타링크 위성이 10,000개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인류가 쏘아 올린 위성을 다 합쳐도 2만 개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인류 전체가 수십 년간 해왔던 거에 이제 90배를 스페이스X 혼자서 하겠다는 게 이제 그런 구상인데 예. 물론 100만 개 모두를 한꺼번에 발사하겠다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신청서 상의 최대 수치가 아닐까 하는데 예.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스페이스X가 사실상 저궤도를 다 점령해버리겠다라고 선언한 셈이라서 이제 정부 차원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국하고 치열한 패권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우주 혼잡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주파수 독점 문제 그리고 우주 쓰레기 논쟁까지 뭐 여러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 일론 머스크 제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회사가 합병을 앞두고 있고 또 상장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긍정적인 소식들 많이 알려주셨습니다만 혹시 위험 요인은 없나요? 그 이번 합병으로 일론 머스크의 지배력은 더 공고해졌지만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위험 요인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 머스크의 기업들은 이제 전략하고 의사 결정이 한 사람한테 워낙 이제 강하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개인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한 기업이 평판에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그 여파가 다른 계열사로 이제 동시에 전이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제 과거에 이제 X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 이슈에 직접 개입을 하거나 또 혐오 발언 같은 거를 좀 노출을 해가지고 X의 광고 수익이 급감하고 그 여파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하고 주가가 동반 하락한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또 앱스타인 문건에 또 일론 머스크 이름도 거명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소식도 있나요? 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던 그 제프리 앱스타인 문건에 머스크의 이름이 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머스크는 초대는 받았지만 거절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이슈는 소비자뿐 아니라 이제 투자자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제 특히나 IPO 할 때는 연기금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ESG라고 하잖아요.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 네. 그거 관련해서 내부 평가를 하거든요. 예. 이제 블랙록 같은 그 큰 이제 자산 운용사들은 자체적인 ESG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ESG 평판이 안 좋으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빼기도 하고요. 예. 또 기업 가치를 깎아가지고 공모가가 할인되는 요인이 아.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제 머스크가 이제 앱스타인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구와 우주, 인공지능을 하나로 묶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또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하고 XAI의 상장이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